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AI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용인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처인구는 대표적인 반세권 지역으로 꼽힙니다. 물론 철도와 역세권 개발 시까지 상당한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 시 역세권이라는 토지 하나만으로도 그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은 들썩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용인시에서 계획 진행 중인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철도 노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 화면 영상은 용인시 철도 노선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1번 분당선 연장과 12번 수도권 내륙선, 15번 동천 구성 간 신규 철도 노선을 제외한 6개 노선들을 뒷받침할 철도망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용인시는 정부의 지역 철도망 6개 노선에 대한 지원을 공식 요청한 상태인데요. 즉 반도체 철도 노선 6개와 이와 연계하여 화성시와 안성시가 계획 추진하는 철도 노선 2개를 통해 역세권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철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 판교, 용인, 신봉, 성복을 지나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를 잇는 50.7km 구간입니다. 이 노선이 뚫리면 제3 판교와 용인, 성복, 광교는 물론 수원, 메탄을 지나 화성, 봉담 등 그동안 철도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철도 교통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수원과 용인, 화성, 성남시 등 4개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 값이 1.17로 나와 사업 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2개의 정거장이 계획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에는 약 5조 2,7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3호선 연장안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3호선 연장안 총 사업비 추정액 8조 4,229억 원의 62.6% 수준인 5조 2천억 원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 반영 여부인데요. 거기에 관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 남부 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최선.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김진명 의원의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다음 달 발표될 것인데 경기도는 40개 사업을 건의했다. 40개 사업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가 관련돼 있어서 우선순위로 국토부에 촉구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지금까지 철도 혜택에서 소외됐던 제3 판교, 성복, 광교, 메탄, 봉담까지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지며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 노선은 동백신봉선 노선인데요. 동백신봉선은 신봉동에서 구성역, 동백역 등 환승역을 지나는 14.7km 구간 노선입니다. 세부적인 노선을 보면 위 지도에서 보듯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과 성북동, 기흥구, 동백동과 구성동을 지나 마북동을 연결 총 12개 역이 신설되는 노선입니다. 특히 이 노선은 동백역에서 용인 경전철과 이어지고 구성역에서는 분당선과 GTX-A, 성북역에서는 신분당선과 연결됩니다. GTX 용인역 접근성은 물론 기흥구 일대 조성되는 용인 플랫폼시티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되는 노선이며 2025년
12월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이 난 상태로 경기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거친 뒤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용인 경전철 연장 노선인데요. 기흥역에서부터 흥덕, 광교 중앙역까지 기존 경전철을 6.8km 연장하는 철도 사업입니다. 이 노선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최종 승인에 포함된 노선이며 이 노선의 세부적인 노선은 현재 경전철 종착역인 기흥역에서 출발해 신갈 오거리와 흥덕 지구를 거쳐 광교 신도시까지 진행되는 노선이며 용인선 광교 연장 구간으로 광교 중앙역 등을 포함해 5개 역 신설이 계획됐습니다. 특히 흥덕역에서는 인덕원, 동탄선과 만나고 광교 중앙역에서는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인선 광교 연장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에 반영된 상태이지만 수원시 통과 구간 노선을 놓고 협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노선은 용인 서부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관선 연장 철도 노선입니다. 이 경관선 연장선은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과 저인구 이동과 남사읍까지 총 연장 37.97km를 복선 전철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0.92로 나온 상태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주 용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 현재 국토부에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수도권 내륙선을 연계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제한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실에서 청주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노선을 알기 위해서는 경관선 연장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관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용인시 철도교통망 구축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용인시가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발주한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 결과 분석을 의뢰한 3개의 철도 노선 모두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컨소시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경광선 철도 연장사업 12개 역 57.4km 비용 편입비 BC는 0.81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은 결과값을 얻었다. 위 내용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컨소시엄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온 연구용역 자료를 보시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항으로 공동 건의한 내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제5차 광주 용인 남사 경강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컨소시엄이 수립한 구간에 대한 연구 용역 자료 철도 노선도를 보면 삼동, 태전, 양벌리, 외대입구, 에버랜드를 거쳐 종합운동장, 천리로 가는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2월 17일 보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 경강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전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오영, 이동, 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영, 이동, 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종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 사업은 민선 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 내륙선과 남사 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들어갈 네네. 거고
국가선단이 노선사항에 있거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반영을 해가지고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경제성이 얼만큼 나오나 국가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죠. 노선은 북선보다는 단선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북선이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편하잖아요.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즉 용인시에서 계획한 경강선 연장 3안 노선을 보시면 광주시 삼동에서 남사까지 어떻게 연결됐는지 위에서 확인한 연구 용역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삼동에서 태전, 양벌리, 외대입구, 에버랜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천리, 덕성, 이동, 남곡, 남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내년 초 경강선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즉 JTX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용인시장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강선을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단 반영한 다음에 그 민자로 이렇게 대체하는지에 대한 지금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잡히면 이제 민자 사업이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이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적격성 조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 통과 여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적격성 조사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이래서 민자 사업으로 좀 더 빨리 추진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 처인구 입장에서는 경강선 연장의 그 골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강선 연장 노선 안하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안은 비교해 보면 용인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2번을 보여주십시오. 네. 단지 그 경강선은 경기도 광주에서 분기하는 거고 중부권은 잠실에서 시작해서 뭐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부 경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이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이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경강선은 일반 철도죠? 국가철도. 예, 그러니까 아마 100% 국비로 진행될 거고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민간에서 제한된 노선일 거고 예로 우리 GTX역도 SRT가 경유하는데 GTX 역사 하나 만드는데도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좀 꽤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JTX라고 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 시정실의 김병민 의원이 이야기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즉 JTX 잠실에서 시작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가 일부 경유하는 것 같다는 부분과 이상일 시장이 이야기한 경강선 연장에 그 골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라는 부분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위 화면 영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컨소시엄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온 연구용역 자료 1안에서 보듯 삼동에서 이동까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잠실에서 청주로 가는 JTX 용인 지역의 경우 이동에서 능골, 안성으로 빠지는 노선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JTX 노선 또한 앞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용인에서 서울, 용인에서 청주공항까지 거리가 각각 30분 이내가 됩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동남부 철도 상황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 JTX 노선이 들어오면 처인구 지역 이동 남사,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 도시와의 큰 기폭제가 될 노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선은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입니다. 즉 동탄 부발선이라고도 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의 노선입니다. 이 노선 또한 작년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도 포함이 되었던 노선인데요. 위 화면 영상을 보시면 동탄에서 서쪽으로 추가 검토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경곡항에서부터 동탄까지 노선이 연결될 경우 서해안에서 SK 하이닉스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의 세부 노선은 지난 11월 21일 화성 용인 교통망 확충 사업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동탄역을 시작으로 신라 IC 위로에서 남사 한숨시티를 거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노선은 용인시 지도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 삼성 시스템 반도체 이동역을 거쳐 원삼 SK 하이닉스 원삼역 라인으로 해서 이천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앞에서 이야기한 경강선 연장과 더불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원삼 SK 하이닉스를 이어주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철도이며 용인시에서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노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지난 7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추진이 중단된 평택 부발선입니다. 이 평택 부발선은 평택에서 안성을 지나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를 거쳐 이천시 부발까지 이어지는 약 62.2km 노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노선입니다. 평택 부발선의 통과 구간인 안성시가 GTX-A 노선을 연장,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위 화면 영상을 보시면 GTX-A 노선은 현재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고 2028년 평택 지제역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성시는 이 평택 부발 노선을 지제역에서 공도까지 약 7km 구간을 GTX-A와 연결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즉 GTX-A 공도 연장 철도를 이용해 평택 부발선의 공사 사업비를 낮추는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제역에서 평택역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경계 부분 공도까지 오는 노선에 대해서 한 약 7km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위 내용처럼 안성시는 최소 비용으로 GTX-A 연계를 모색하여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철도 노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왜 6개의 철도 노선이 개발 중이며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그로 인해 토지 투자 시 어느 지역 역세권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 용인시 11월 22일 보도 자료를 보시면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 용인에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 1천조 원에 육박이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 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이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 간 교통 연계망 확대, 산업, 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위 내용에 따라 삼성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동 남사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원산면 지역, 다시 말해 처인구 남부의 핵심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이며 지역 간 연결 철도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관선 연장과 더불어 같은 노선으로 진행 중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동탄 부발 경기 남부 횡단선이 만나는 이동역은 더블 역세권이고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재추진 중인 평택 부발선과 경기 남부 횡단선 즉 동탄 부발선이 만나는 원삼 SK역 또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위치한 이동역과 원삼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원삼 SK역 중 토지 투자 시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위치한 이동역은 국가 산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수용을 전제로 개발이 되는 반면, 원삼 SK 하이닉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이 주변 역세권 개발 시 토지 투자 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전 챕터 24에서도 이야기했듯 SK 하이닉스 바로 옆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상관측연구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보안사항이지만 토지 투자 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상관측소는 잠정 폐쇄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광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그리고 토지 용도가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 역세권은 어디에 들어올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원삼 SK 하이닉스 메인 IC인 남용인 IC가 오는 12월 23일 개통한다고 합니다. 물론 땅 위의 지인이 지난 11월 18일 카톡으로 남용인 IC 개통일을 알려주었지만 이제 정말 개통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